우선 뭐 이제 총선이 한 12개월 가까이 남았는데 우선 이제 총선 때는 선대위 또 대변인 또 있어서 저도 이제 출마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 역할을 할 거라고 보고 올 정기국회 기울 연말까지 그 실질적으로 국민들의 뜻을 잘 모아서 우리가 국정에 반영하고 또 우리 새누리당에서 이루어지는 일들 또 국회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국민들께 소상하게 설명할 수 있는 이런 역할이 주어졌기 때문에 성심을 다해서 또 성실하게 국민들께 다가가는 이런 대변인으로서의 역할을 하려고 굳은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우선 그동안 여러 가지 당내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었지만 원내대표가 새로 바뀌시면서 지금 당정청이 하나가 돼서 지금 국가적으로 어려운 일들, 특히 메르스 사태나 가뭄으로 인한 서민 경제가 굉장히 심각한 위기에 빠졌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추경안도 하는 건데 이런 과정에서 당과 또 청와대 그리고 정부가 힘을 모아서 한 목소리를 내면서 국민들을 향해서 나갈 수 있는 이런 모습들은 참으로 좋은 일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정기국회에 임하면서 당정이 청이 정말 하나가 돼서 정말 민생을 챙기는 그런 집권 여당 그리고 정부 이런 모습을 제대로 보여주면 국민들께서 그래도 이런 어려운 경제적인 위기나 또 지금 기반이 붕괴하고 있는 어떤 민생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좀 국민들이 힘이 좀 내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우선 현재 대한민국의 어떤 부강한 나라를 가기 위해서는 정말 청년들부터 적어도 작년 지날 때까지 많은 분들이 골고루 일자리나 이런 것들 함께 나누고 해야 되는데 지금 이런 불균형, 이런 정규직과 비정규직 그리고 청년과 장년 또 대기업과 중견기업, 중소기업의 어떤 임금 격차 또 그런 것들이 너무 지금 심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근본적으로 개혁을 하지 않으면 미래의 대한민국은 정말 희망이 없다. 이렇게 보는 인식을 함께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이런 여러 가지 불균형, 소득 격차 아니면 아까 했던 그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어떤 임금 격차,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어떤 임금 격차 이런 걸로 인한 사이의 빈부의 격차 그리고 사회적으로 굉장히 갈등을 일으킬 수 있는 요인들을 최소한 새로 만들기 위해서는 지금 조금 우리가 어떤 정당의 요구를 떠나서 근본적으로 노동 분야 전체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을 해야 되는데 그건 누가 한쪽을 내놓고 한쪽이 얽고자 이런 모양이 아니고 서로 조금씩 양보하고 갖고 있는 기득권들을 일부 조금씩 나눠주면서 예를 들면 대기업은 대기업대로 사용자는 사용자대로 또 근로자는 근로자대로 서로 입장을 또 정부는 정부대로 그리고 정당은 정당대로 함께 모여서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이 노동 문제를 어떻게 하면 국가의 미래를 담보할 수 있을 건지 이런 논의를 확실하게 해서 근본적으로 개혁을 하자. 우리가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번 연말 안에 이런 노동개혁을 하자. 이런 공감대가 형성됐고 새누리당이 그 중심에서 해야 된다. 정당이 이렇게 봐서 앞으로 이 정기국회에 임하면서 적극적으로 이 전체적인 이 산업 전반에 또 노동 전반에 걸쳐 있는 불균형과 비불합리한 부분들을 조정해내는 역할을 해야 된다 이런 의지를 지금 갖고 있는 겁니다. 야당은 국가적인 미래나 또 현재 대한민국의 앞으로 후손들을 위해서 또 후세대를 위해서 미래 세대를 위해서 과연 현재 갖고 있는 정치하는 분들이
과연 어떤 생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지금 회생을 일부 따르더라도 미래 세대를 위해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근본적으로 지금 고쳐야 될 것은 미리 고쳐주는 게 맞다. 네. 이런 자세로 임해야 되지. 이 편협된 사고를 바탕으로 해서 네. 또 편협된 시각으로 일부의 의견을 가지고 이렇게 폄하하면 안 된다. 도리어 야당이 더 적극적으로 네. 이런 노동개혁에 앞장서서 네. 국가의 미래를 적어도 책임질 수 있는 야당 역할을 하는 것이 네. 그게 바로 현재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정치인들이 해야 될 몫이라고 봐요. 그래서 네. 야당이 그런 자세는 옳지 못하고 보고 네. 야당이 적극적으로 지금 이 문제에 함께 동참해서 네. 정말 대한민국의 미래를 함께 결정하는 중요한 역할들을 해줘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네. 어쨌든 뭐 지금 야당이 집권했을 때 네. 국정원장들이 민간인 사찰 이런 거로 구속도 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그 당시 지금 야당이 집권했을 때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져 가지고 네. 과거에 그런 지금도 그 야당이 집권했을 때의 국정원처럼 하지 않나 하는 이런 의심을 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지금 우리가 지금 사실은 우리 한반도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예를 들면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네. 지금 사실 우리 영향력이 더 갈수록 커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실제 북한 같은데 이게 중국의 영향력이라는 것은 이루 헤아릴 데가 없고 또 러시아도 마찬가지고 일본은 지금 호시탐탐 어떻게 하면 독도를 포함한 네. 뭐 군국주의 부활을 할까 이런 모습이고 네. 또 미국도 뭐 서로 경쟁 관계에 있는 한반도의 중심에 있잖아요. 네. 거기다 우리는 남북 분단이라는 최악의 상황에서 지금 네. 호전적인 북한 정부가 뭐 김정은 정권이 언제 어떤 일을 벌일지 모르는 집단 아니겠어요? 네. 그런데 그런 호전적인 정부를 갖고 있는 북한이 그동안 수시로 지금 여러 사이버상에서 공격도 해오고 뭐 디도스 공격 해왔잖아요. 네. 그리고 국지전 계속 도발을 하고 또 핵 개발하고 또 중장거리 미사일 계속 시험하고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정말 간첩 문제 그리고 테러 집단 문제 그리고 한편으로는 산업 스파이 문제 이런 것들을 하려면 감청을 안 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네. 현행법에서 감청을 하려면 아마 명확한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뭐 대통령께 뭐 외국인 경우는 네. 4개월마다 한 번씩 대통령의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것 같고 네. 또 일반 국민들이나 이런 데는 영장을 정식으로 발부받아서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네. 그런 위법상이 아니라면 국익을 위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걸 마치 국정원이 어디 선거에 개입을 해서 하기 위해서 아니면 뭐 민간인들 사찰하기 위해서 하는 네. 뭐 의혹을 막 확대 부풀려 가지고 이걸 정치 쟁점화하고 이런 모습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봐요. 세계 어느 나라가 국익을 위해서 국가 안보를 위해서 하는 정보기관에 대해서 이렇게 흔들어대고 무력화시키려는 기도가 있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고 정말로 야당이 국정원을 무력화시키려고 하는 의도가 뭔지 정말 궁금합니다. 네. 그래서 이 문제는 이렇게 지금 정치 쟁점화하고 국민들에게 혼란을 주고 뭐 나라를 시끄럽게 할 일이 아니고 네. 적어도 이 정보이라는 데가 그 역할이지 않습니까? 네. 조용하게 차분하게 진실 규명은 정보의 차원에서 조용히 비밀스럽게 해야 하는 것이지 네. 그래서도 문제가 있을 때 그에 대한 책임을 질 사람 지는 거고 이런 것이지 네. 이걸 뭐 세계 각국에 그냥 홍보하듯이 대한민국 정보기관은 이렇다 막 북한에서 야 대한민국 국정원은 요즘 이렇구나 네. 그렇게 알 정도로 이렇게 정치 공세화하는 거 이건 진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봅니다.
작은 일만 있으면 다 대통령 보고 가라고 하는데 네. 아니, 국정원도 책임자가 있고 네. 국회에서 조사하면 될 일을 의혹을 제기해놓고 네. 명확한 사실이 없는 걸 대통령 보고 말씀하시라고 하면 네. 그건 안 맞죠. 작은 일만 동네에서 교통사고 나와도 대통령 보고 책임지라고 합니까? 네. 그렇잖아요. 아니 저 국정원장을 시킨 건 국정원장이 책임지고 해서 그 조직에서 법령에 맞게 네. 헌법에 맞게 또 갖고 있는 관련 법규에 맞게 잘 운영하라는 거 아닙니까? 네. 아, 그럼 국정원장 할 일이지. 그걸 꼭 대통령이 나서서 먼저 해야 돼요? 그냥 무슨 작은 일만 있어도 그냥 대통령 물고 들어가는 그 야당의 아주 그 나쁜 버릇은 빨리 고쳐야 된다고 봅니다. 네. 아니 법인세 인상 문제가 이번 이렇게 급한 추경하고 꼭 그 조건으로 물고 들어가야 되냐고요. 그렇지 않아요? 물론 새누리당은 법인세 인상에 대한 단호하게 반대합니다. 네. 지금 세계 어느 나라도 법인세 인상을 통해서 그러면 도리어 기업이 위축되고 또 기업 투자가 위축되면서 일자리 만들어내고 하는 거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네. 또 세계적으로 국제 경쟁력을 갖추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법인세 인상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반대하는 입장이지만 네.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 정말 메르스 사태 때문에 아주 붕괴 직전에 있는 이제 음식업 하는 분들, 관광업계, 뭐 예를 들어서 관광 버스, 뭐 다양한 분야 종사하는 서민 생활에 직격탄을 맞은 많은 분들에게 네. 지금 지금 빨리 회생의 어떤 작은 힘이라도 보태주기 위해서 추경을 하는 건데 이걸 하면 안 된다, 저걸 하면 안 된다, 뭐 이거 해야 받아주겠다. 네. 그래서 야당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추경은 추경이고 급한 건 국정원 문제는 국정원 문제지. 법인세는 따로 떼어서라 나중에 다시 또 논의하면서 여당이 못 받다고 하니까 하면 될 걸 이번에 이걸 꼭 이거 받아주면 이거 하겠다. 지난번에 국회법도 그런 거 아닙니까? 그 야당의 어떤 국정을 정말 함께하고 또 박근혜 대통령을 최대한 협력을 해서 지금 어려운 국가적인 경제 위기 또 서민경제 또 일자리 창출 이런 거에 대한 적극적으로 나서야지 지금같이 그런 식의 협상 태도를 갖는 것은 아주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럼 돼야 되죠. 네. 그래서 야당이 지금 선진화법을 무기로 해가지고 지금 국정에 곳곳에서 발목을 잡고 있는 모습들은 네. 빨리 야당의 인식 전환을 다르게 해서 정말 국가 경쟁력을 위해서 또 우리 고통받는 국민들을 위해서 해야 될 일들은 적극적으로 협력해야지 당량에 따라서 이렇게 지나치게 발목 잡아서 국정의 동력을 떨어뜨리는 것은 국가의 이득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현재 당장 필요한 이런 법안들은 적극적으로 임해서 일부 이견이 있는 것들은 빨리 해서라도 조정해서라도 통과시켜주는 것이 야당의 지금 할 일이라고 저는 봅니다. 저는 광복 70주년을 맞아서 이제 때로는 사람도 잘못 있으면 용서할 때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어쨌든 지금 수십 년 동안 작은 실수로 또 아니면 뭐 미처 생각하지 못한 일들로 해서 벌금을 맞았다든가 또 뭐 작은 일들 때문에 뭐 형을 살았다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광복 70년 맞아서 통큰 사면을 하는 건 저는 맞다고 보고요. 그렇지만 이런 기준들을 과연 국민 정서에 어떻게 맞춰야 될 건지 이런 것들은 지금 논의를 하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기준이 아직 안 나왔는데 뭐 이럴 것이다 추측해서 하는 건 좀 옳지 않다고 보고요. 법무부하고 뭐 정부하고 또 당하고 또 야당 의견 뭐 이런 것들을 다 들어서 가능하면 최대한 많은 국민들이 이번 사면의 혜택이 돼서 우리가 과거로 가는 게 아니고 미래로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이라는 배가 과거로 뒤돌아가는 건 앞으로의 희망이 없다고 합니다. 네. 오로지 다가올 미래에 대한 대비를 하고 미래를 향해서 가는 거기 때문에 과거에 여러 가지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대폭적인 사면을 할 필요는 있다. 네. 저는 도리어 해방 이후에 건국 이후에 지금까지 했던 사소한 거 있잖아요. 뭐 흉악범 그리고 요즘 얘기하는 4대 악 네. 뭐 이런 거 빼고는 아예 전과 기록사 다 말소해 주는 것도 너무 가까우신 거 아닙니까? 저는 그럴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 대신에 아까 말씀하신 뭐 4대 악이라는가 네. 정말 국민의 지탄이 받아야 될 이런 범죄 행위를 한 거 빼고 네. 국가를 위해서 반국가적인 일을 했다든가 네. 이런 거 빼고는 뭐 예를 들면 교통사고 났다든가 뭐 아니면 뭐 일부 뭐 폭행을 했다든가 사소한 일 있잖아요. 네. 이런 뭐 과실들 네. 이런 것들은 그냥 이번 기회에 대사면을 하는 것이 어떨까? 저는 개인적인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미 뭐 새누리당은 당론으로 오픈 프라이머리를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네. 야당이 동시에 역선택 때문에 네. 동시에 한다면 저는 해야 된다고 보고 현재는 지금 야당이 새누리당이 당론으로 확정된 오픈 프라이머리를 네. 함께 동참하기를 지금 기다리고 있거든요. 네. 그 야당이 함께 한다면 가능한 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도 과거처럼 전략공천하고 권력자들이 자기 입맛에 맞는 사람들과 공천하는 건 네. 그건 진짜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물론 현역들이 유리할 수도 있어요. 네. 그렇지만 현역들도 국회에 매일서 일하고 있지 않습니까? 출마하고 싶은 분은 사실은 매일 열심히 할 수 있어요. 네. 그런 과정이 충분히 열려 있기 때문에 네. 그건 아닌 것 같고 적어도 상향식 공천 그리고 유권자의 뜻을 받들어서 공천하는 제도야말로 굉장히 가치가 있다고 봐요. 근데 야당이 쉽게 받을 수 있을까? 야당은 워낙 계보가 많아가지고 네. 뭐 야당은 야당 지도부에서 네. 공천에 뭐 직접 행사를 많이 하고 싶어 할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런 유혹을 빨리 떨치고 네. 새누리당이 함께 하자는 오픈 프라이머리를 네. 전격적으로 수용을 해서 네. 한번 밑으로부터의 어떤 공천혁명 네. 이런 걸 했으면 좋겠다. 저도 의견을 갖습니다. 네. 그 선진화법을 할 때가 저는 18대 국회 네. 뭐 거의 끝나갈 무렵에 어수선한 상황에서 네. 뭐 했다고 그래요. 네. 그렇지만 과거에 이제 국회에서 막 난투하고 네. 망치질하고 이런 것들 하고 뭐 체류탄 뿌리고 네.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선진화법을 했는데 네. 그 선진화법을 하면서 국회에서 앞으로 폭력에 대한 처벌이 굉장히 강화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 그런 걸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미 보완장치가 있다고 봐요. 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완전 식물국화가 된 거 아닙니까? 이 선거라는 것은 다수당이 한 석이라도 더 얻어서 과반수 이상을 얻으려고 하는 건 바로 다수당이 돼서 법안이든 뭐 정부의 정책을 책임지고 이끌어 가겠다는 뜻 아니에요. 네. 다수결의 원칙이 적용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 다수결의 원칙이 무력화된 게 선진화법이에요. 반민주적인 법이에요. 이게. 그래서 야당에서 발목 잡으면 한 발짝도 뛸 수 없는 이런 법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이건 우연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어느 정파가 집권을 하든 네. 이 요소가 있는 한 정말 신속한 스피드 개혁 네. 그리고 전면 개혁 이런 게 불가능할 것 같아요. 한쪽 정파에서 반대하면 아무것도 못하는 이런 법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러면 선거를 뭐를 다수당을 얻으려고 과반수를 얻으려고 고생하냐고. 소수당에도 언제든지 법안은 안 된다고 하면 안 되는데 이건 반민주적인 법이라니까.
그럼 다시 동물국회가 돌아가도 되겠습니까? 그 동물국회가 네. 그게 아니에요. 네. 이미 국회 폭력에 대한 처벌이 더 엄격히 강화되어 있기 때문에 네. 이제 국회에서 폭력을 행사하면 의원직을 상실할 수도 있다는 대로 강화를 해놨기 때문에 네. 요즘은 그거 못 보셨잖아요. 네. 선진화법 일부 조항에서 그런 폭력에 대한 처벌 규정을 워낙 강화를 해놨기 때문에 없어진 거지 그것 때문에 없어진 건 아니에요. 헌법을 지키지 못했다. 네. 저 잘 이해 못하겠어요. 정치는 네.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권한을 가지면 그 권한에 따라 책임을 져야 되거든요. 네. 제가 뭐 유승민 원내 대표께서 그동안 한 일에 대해서 뭐 사적인 건 없습니다. 네. 단지 원내 대표라는 역할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네. 원내 대표는 국회의원들 실질적으로 새누리당 구성원을 대표해서 네. 이 새누리당 전체 의원을 의사를 모아서 네. 그걸 바탕으로 해서 협상에 임하고 또 그런 결과를 의원들한테 충분히 설명할 수 있어야 되고 네. 그리고 또 소통해야 되고 네. 또 집권 여당의 원내대표이기 때문에 네. 집권 여당은 이 청와대와 실질적으로는 국정에 대한 공동 책임이 있기 때문에 네. 충분히 상의가 돼야 되고 네. 도리어 정부와 국회하고 갈등이 있을 때 원내대표가 중간에 이런 갈등을 해소하기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네. 그런 게 잘 안 됐어요. 첫째는 우선 국정의 동반자인 당청 갈등의 실질적인 중심에 있었고 네. 두 번째는 국회법 파동이 난 데한 책임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 책임을 누군가는 져야 되지 않습니까? 정치. 근데 협상의 실질적인 대표가 원내대표잖아요. 네. 그러니까 원내대표가 책임을 지라는 겁니다. 어? 그리고 또 하나는 네. 청와대하고 충분히 조율된 것 같이 말씀을 하셨지만 네. 사실 나중에 알려지기는 청와대에서 국회법 개정안은 네. 통과해서는 안 된다. 네. 이렇게까지 계속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네. 많은 의원들은 이미 서로 상의가 된 것처럼 알아졌기 때문에 이런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것. 네. 의원들과 충분히 소통해서 의사결정을 안 했기 때문에 네. 그에 대한 책임을 저는 지라고 했던 것이지 네. 이걸 무슨 헌법 얘기하고 이럴 일은 아니라고 합니다. 헌법 얘기를 꺼내놓을 만한 사안은 아니다. 그러면 네. 정치인이 책임을 질 때 네. 깨끗하게 책임을 지는 게 그냥 당연하다고 봐요. 저는 네. 단점이 많은 사람입니다. 네. 단점이 많지만 저는 우선 굉장히 전 진취적이고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해왔다고 보고 네. 또 우리 지역에 있는 현안 사업들에 대해서 네. 정말 최선을 다했다고 보고 네. 가장 중요한 경쟁력은 어떤 지역 어른들, 지역 구민들 네. 정말 존경하는 마음으로 네. 늘 절할 준비를 갖추면 네. 그게 경쟁력이라고 봅니다. 네. 그리고 늘 성실한 자세로 성심을 다한다면 네. 그건 뭐 언제든지 그 진심은 누구든지 알리라 보고 네. 그런 면에서 지난 하여튼 3년 반 가까이 끊임없이 지역 발전을 위해서 네. 달려왔다고는 생각합니다. 네. 그렇지만 개인적으로 저도 단점이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네. 그럼 단점보다는 저는 성실하고 네. 또 열심히 하고 네. 또 지역 발전을 위해서 예산 많이 확보하고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뭐 우리 국민들께서 그동안 많이 성원해 주시고 계셨기 때문에 네. 뭐 그런 것들은 하나의 어떤 큰 도움이 되자고 보고 있습니다. 지역구에 좀 자주 내려가시는 편이시죠? 저는 거의 매일 내려갑니다. 거의 출퇴근 하듯이 네. 안 그래도 보좌관님하고 이제 인터뷰 일정 잡는다고 통화를 할 때마다 그 지역구에 계신다고 해서 예, 예. 그랬었거든요. 주로 내려가면 뭐 어떤 일을 하세요? 뭐 지역에 뭐 저 행사도 좀 참여를 하고 또 네. 지역에 못 만난 분들 만나서 네. 얘기도 많이 듣고 네. 또 지역 현안 민원들도 챙기고 뭐 그런 일들이야 네. 뭐 워낙 많아서 네.
꼬집기가 좀 그렇습니다. 네. 금년 현재는요, 저희가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네. 지금 해결되고 세 곳이 남았는데, 네. 그게 이제 청동 3구역, 그 구성 2구역, 소재구역이 남았는데, 네. 우리가 5군데가 중단됐었는데 2군데는 해결을 했고, 금년 안에 한 구역이라도 더 해결을 하고, 네. 그리고 그 나머지 2구역도 뭐 해서 차곡차곡 해야 되는데, 네. 금년에 어떤 가장 중요한 사업 중에 하나가 주거환경 개선 사업의 어떤 네. 조속한 재개, 네. 또 두 번째는 그 대전 역사를 명품화하기 위해서 대전역 철도공사 땅 8만 평에 대한 네. 사업자 유치하는 문제인데, 그건 연말까지거든요. 네. 총사업비만 1조 한 3천억 정도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네. 이거 잘 성사시키는 문제, 그리고 금년에 이제 홍도육교 지하화하는 문제는 국비가 확보돼 있기 때문에 네. 이걸 우리 저 대전 시민들이 표가 나게 네. 홍도육교 철거하는 문제, 네. 그리고 올 가을에 원도심 지식산업센터라고 우리 이제 대동에 벤처기업 40개 들어가는 원도심 지식산업센터가 짓기로 확정은 됐는데, 네. 금년에 국비가 한 180억 가까이 필요하거든요. 네. 요거 금년 저 정부 예산에 네. 반영을 시켜서 네. 잘 추진하는 문제. 또 우리 지역에 이 폴리텍 대학이 있습니다. 네. 그게 이제 공학관이 좀 필요한데 한 돈이 한 200억 정도 드는데, 금년에 요 예산도 좀 확보하고, 또 우리 지역에 뭐 여러 가지 작은 일들 포함해서 공약했던 것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것들을 금년에 대부분 마무리를 할까 이렇게 생각하고 지금 열심히 네. 하고 있습니다.